챕터 3장 조직 1번 조직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들이 모여서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고 했죠. 동그란 세포들도 있고 세모 모양의 세포들도 있고 네모 모양의 세포들도 있고 이렇게 마름모 모양의 세포들도 있겠죠. 이러한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직을 이루는데요. 네 가지 조직을 이룹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조직을 상피 조직이라고 하고, 이 상피 조직과 이 아래쪽을 결합시켜주는 이 조직을 결합 조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근육 조직이 있겠죠. 근육 조직을 움직여서 명령해주는 신경 조직이 있죠. 조직에는 네 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사한 세포들끼리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세포 집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가지 조직이 있는데요. 상피 조직이라는 것은 윗상자 피부 위, 피부 위에서 덮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피 조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깥과 속을 이렇게 싸고 있는 조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합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연결시켜주고 지지해주고 채워주는 이러한 조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육 조직에는 이제 심장 근육도 있고 뼈대 근육도 있고요. 내장 근육도 있겠죠. 그리고 신경 조직은 또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의 친구인 신경악교세포가 모여서 신경 조직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세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조직을 이룬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세포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피 조직을 이루고요. 동그란 세포들은 또 모여가지고 결합 조직이 돼서 서로 연결시켜주고 지지해주고요. 그리고 근육 조직을 이룬다든가 근육 조직을 명령하는 신경 조직을 이렇게 이루어서 인체의 네 가지 기본 조직을 이루고요. 심장을 예를 들어보면, 심장이라는 기관을 예를 들어보면 이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는데 이 기관 중에 심장이라는 기관은 이렇게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바깥을 싸고 있는 상피 조직이 있겠고요. 심장 바깥을 싸고 있는 상피 조직도 있고,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심장도 근육이니까 근육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근육을 명령해서 움직이는 신경 조직도 있겠죠. 이 신경 조직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러한 신경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안을 빽빽하게 채워주는 결합 조직이 있겠죠. 그래서 심장은 이런 네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피 조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피 조직이라는 것은 몸의 바깥과 속 표면, 기관의 장기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을 상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 몸의 바깥이라고 그랬죠. 이 바깥을 싸고 있는 조직, 이 바깥에는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피부가 있죠. 피부막도 상피 조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을 싸고 있는 조직이 이렇게 상피 조직이고요. 속 표면을 싸고 있는 조직, 속에도 이렇게 표면이 있겠죠. 속 표면을 싸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속 표면을 우리는 점막이라고 하고요. 이 점막도 상피 조직입니다. 기관, 장기의 표면을 싼다겠죠. 뭐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이런 장기 표면을 싸는 것도 상피 조직 있죠. 이거를 장막이라고 합니다. 장기를 싸고 있는 막이니까 장막. 자, 이 모두 다 상피 조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양과 배열에 따라 이제 상피 조직을 분류하는데요. 이제 모양을 보면 평평한 상피 조직이 있습니다. 평평하다는 것은 납작하다는 뜻이죠. 상피 조직이 세포들이 이렇게 납작한 이 부분을 편평상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입방상피라고 있는데, 입방이라는 것은 정육면체를 뜻합니다. 정육면체로 생긴 상피 조직을
입방 상피 조직을 하고요. 모양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주 상피인데요. 이게 원기둥, 기둥 주자입니다. 그래서 원주라는 것은 원기둥 모양처럼 생긴 상피 조직을 뜻합니다. 이렇게 원기둥 모양처럼 생긴 상피 조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행 상피가 있는데요. 이행이라는 것은 다를 이입니다. 모양이 다른 상피 조직인데 변한다라는 거죠. 변하면서 모양이 얇았다, 두꺼웠다, 얇았다, 두꺼웠다 이렇게 변하는 것을 이행 상피라고 하는데요. 어쩔 때는 이렇게 단층으로 보였다가 얇은 단층으로 보였다가 결국은 얇게 보였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두껍게 보였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중층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중층입니다. 이렇게 중층으로 얇게 보이는 중층인데요. 이게 얇았다가 두꺼웠다가 이렇게 변한다 해서 이거를 이행 상피라고 합니다. 모양이 변한다 라는 뜻입니다. 평평한 상피에는 단층이 이렇게 단층이 있고 중층이 있습니다. 평평한 상피에는 이렇게 단층이 있고요. 중층이 있는데 이게 중층은 이렇게 얇지만 평평한 상피 조직으로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얇다라는 것은 물질 이동에 용이하겠죠. 이렇게 층이 얇기 때문에 물질이 이렇게 이동하기 용이하다. 여과라든지 확산이라든지, 여과라는 것은 압력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 확산이라는 것은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를 확산이죠. 그래서 얇기 때문에 물질 이동이 용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중층인 경우에는 두껍기 때문에 보호하는 작용을 해주겠죠. 조직을 보호한다. 이제 보호하려면은 이게 마찰이 많은 조직들이 이렇게 중층이 되어 있으면 좋겠죠. 단층 평평상피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혈관 내피. 모세혈관에는 이런 가느다란 내피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단층으로 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기 좋겠죠. 그래서 모세혈관이란 건 교환혈관이죠. 영양소하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받아들이는 교환혈관이기 때문에 물질 이동이 이렇게 용이하려면 얇은 단층 평평상피 조직이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허파과리. 자, 허파과리를 보면 허파과리에도 이렇게 산소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허파과리의 이 벽도 굉장히 얇아야 되겠죠. 단층 평평상피 조직이어서 산소들이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층 평평상피의 인체에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층 평평상피는 이렇게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라든지 입 안이나 식도나 항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찰이 많은 부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층 평평상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입 안도 마찬가지로 음식의 어떤 마찰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식도도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마찰이 많은 지역에는 이렇게 중층 평평상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방상피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비에 용이하다. 분비에 용이하다. 그래서 입방상피 이렇게 주사위에서 그리고 뭔가 분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비에 용이하기 때문에 분비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분비하는 외분비샘이 있고요. 안으로 분비하는 내분비샘이 있었죠. 내분비샘은 이렇게 도관이 없기 때문에 혈관에 도움을 받는다겠죠. 자,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죠. 호르몬. 외분비샘의 대표적인 게 뭐 침샘이나 땀샘이나 눈물샘, 자, 이런 것들은 관이 있어서 바깥으로 분비하죠. 입방상피는 외분비샘이나 내분비샘처럼 이렇게 분비하는 샘에 많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분포 영역은 좀 수정이 필요하는데요. 침샘이나 땀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침샘이나 땀샘의 큰 도관,
큰 도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관이죠. 이런 큰 도관 같은 경우에는 중충 입방상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렇게 좀 더 두꺼워야 되겠죠. 이렇게 두꺼워야 되니까 입방상피로 중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도관은 중충 입방상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층 입방상피는 젖샘이나 침샘, 땀샘, 자, 이러한 샘들은 단층 입방상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샘은 이제 호르몬 분비하는 내분비샘이죠. 내분비샘이나 외분비샘은 단층 입방상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침샘과 땀샘 중에 땀샘의 큰 도관을 뜻합니다. 침샘과 땀샘은 이렇게 단층 입방상피로 되어 있고, 큰 도관, 이 도관들은 중충 입방상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단층 입방상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도관만 중층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기둥 모양의 원주상피 조직은 단층이 있고요, 거짓 중층이 있는데요. 복잡하죠? 자, 원기둥으로 생긴 단층 원주상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흡수하거나 분비에 용이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선모가 있는 것은 물질 이동에 도움이 되겠죠. 단층 원기둥 상피는 위 창자관에 대부분 되어 있다. 이거 외울 때는요, 위에 창자관이 되겠는데요. 이제 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어떻습니까? 음식물이 이렇게 덩어리져 가지고 이렇게 넘어오겠죠. 덩어리져서 넘어오려면은 이 위벽이 쿠션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원기둥 모양처럼 생긴 상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스프링, 침대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대 위에 뭔가 떨어질 때 스프링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해 주죠. 그래서 충격을 흡수한다. 물질을 흡수하는 작용이지만 우리가 연상을 해가지고 단층 원주상피는 뭔가 충격을 흡수해서 원기둥 모양처럼 돼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부터 항문까지 소화관들은 이렇게 단층 원주상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 안이나 자궁관, 코 안에 여러가지 미세한 섬모로 구성되어 있죠. 단층 섬모 원주상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물질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단층 섬모 원주상피로 되어 있고, 자궁관을 보면 자궁벽이 있고 자궁관이 있죠. 이렇게 미세한 섬모 원주상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난자가 자궁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기 편하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섬모가 있어서 이렇게 난자라든지 코 안에 이물질들을 이렇게 이동하기 편하게 단층 섬모 원주상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짓 중충 섬모 원주상피는 이제 거짓이 붙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단층입니다. 단층인데 원기둥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렇게 섬모가 있다는 거죠. 단층 섬모 원주상피가 되겠고요. 거짓 중충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보면은 마치 중충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중충이다, 중충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거짓 중충, 또 여기가 섬모가 있기 때문에 섬모 원주상피라고 합니다. 단층 섬모 원주상피는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짓 중충 섬모 원주상피는 모양이 이렇게 달라서 마치 거짓 중충 섬모 원주상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도라든지 기도 또는 기관지, 이 부분이 거짓 중충 섬모 원주상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뭐 섬모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물질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기도 기관지의 점막이 이렇게 거짓 중충 섬모 원주상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데요. 섬모가 있는 것은 이제 물질이 이동하기 좋게 되어 있고, 단층 원주상피는 흡수하거나 분비에 용이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행상피라는 것은 모양이 바뀌는데 원래 중충입니다. 중충인데 이게 얇을 때는 단층으로 보이고요. 쭈글쭈글해질 때는 중충으로 보인다는 거죠. 원래 중충인데 이게 얇게 보일 때는 단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바뀐다 해서 이행상피라고 하고 상태에 따라 모양이 변화하는 걸 뜻합니다. 콩팥 깔때기라든지 요관, 방광, 요도. 자, 여기가 이제 콩팥 깔때기인데요. 콩팥 깔때기하고 요관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방광이고 이 길이 요도가 되겠죠. 소변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요관도 이렇게 커지고 방광도 이렇게 소변이 차다 보면 이렇게 압박에 의해서 늘어나겠죠. 요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단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소변이 이렇게 빠지면 방광이 이렇게 이제 쪼글쪼글해지겠죠. 소변 양이 이제 없으니까요. 소변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쪼글쪼글해질 때는 중충으로 이제 원래 모습대로 보인다는 거죠. 원래 중충인데 이렇게 소변이 찰 때는 늘어나니까 단층으로 보여서 마치 모양이 변화된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행상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콩팥 요관, 콩팥 깔때기 요관, 방광 요도는 이렇게 소변에 다니는 길이니까 이 소변이 찰 때는 늘어나게 보이고 소변이 빠질 때는 쭈글쭈글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행상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평한 거 단층, 평평한 게 중충으로 되어 있는 걸 중충, 입방체 모양처럼 생긴 입방상피 조직, 그 다음에 중충 입방상피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 모양처럼 생긴 단층 원주상피가 있고, 중충 원주상피, 거짓 중충 원주상피가 있고요. 거짓 중충 선모죠. 선모가 있으니까 선모를 좀 그려주면 좋겠고요. 이제 이행상피는 이렇게 원래 한 개가 아니라 이제 중충입니다. 중충 하나 더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얇은 중충으로 되어 있고요. 중충으로 되어 있는데 이완할 때는 이렇게 두껍게 보인다는 거죠. 늘어날 때는 평평하게 보이기 때문에 단층처럼 보인다. 이행상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단층 선모 원주상피 그림이 좀 빠졌는데요. 자, 이 부분을 단층 원주 성부상피에서 선모만 그려주면 되겠죠. 단층 선모 원주상피도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체예를 대표적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이나 피부는 마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충 편평상피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관지는 선모가 있는데 이게 마치 중충으로 보이죠. 단층인데 이렇게 겹쳐서 있기 때문에 중충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짓 중충이라고 하고요. 선모 원주상피라고 합니다. 자, 난소에는 호르몬이 분비되죠.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러한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단층 입방상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파까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단층 편평으로 되어 있죠. 내피가 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소화관 벽은 충격으로부터 흡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원기둥처럼 단층 원주상피로 되어 있고요. 방광이나 요도, 콩팥 깔때기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변한다 해서 이행상피 조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람 몸을 구성하는 4대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4대 조직이라는 것은 피부 표면을 덮고 있는 상피 조직, 우리 몸을 채워주고 지지해주고 연결시켜주는 결합 조직, 그리고 근육 조직과 신경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연골이나 뼈대나 혈액이나 이런 지방, 이 부분은 다 결합 조직에 해당합니다. 결합 조직. 명칭이 상피 조직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세포수가 많고 기관의 안과 바깥에 표층을 존재한다. 안과 바깥을 덮고 있는 조직이 있었죠. 그게 바로 상피 조직이었죠. 상피 조직에는 점막, 안쪽에 있는 막을 우리는 점막이라고 하죠. 위에도 있었죠. 위에 이렇게도 보면 이 안쪽에 있는 막은 점액이 분비되기 때문에 점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액이 분비되는 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점막도 상피 조직이고요.
바깥을 이렇게 싸고 있는 조직, 위 바깥을 싸고 있는 조직을 장막이라고 했죠. 장막. 이게 배에 있기 때문에 배 복자를 써서 복막이라고도 했죠.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심장도 바깥을 싸고 있는, 자, 이 부분은 이거는 장막이죠. 그래서 기관의 안과 바깥의 표층을 이렇게 싸고 있는 조직은 상피 조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식도나 입안, 항문, 질, 표피 등을 구성하는 상피 조직은, 자, 식도, 입안, 자, 이 부분은 마찰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음식물의 마찰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항문도 마찬가지로 대변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마찰이 이루어지죠. 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찰이 이루어진 곳은 두꺼워야 되겠죠. 중충입니다. 중충. 그래서 중충 평평상피 조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혈관, 내피를 구성하는 상피 조직은, 자, 혈관은 특히 이제 모세혈관을 보면요, 이 모세혈관들은 이 내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얇아야 되겠죠. 그래서 단층이면서 평평상피가 되어야 됩니다. 평평해야만이 이렇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들이 이동하기 좋겠죠. 산소와 영양분들이 세포들에게 공급을 하려면 단층 평평상피 조직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기관지 점막을 이루는 상피 조직은, 자, 기관지 점막에는 이렇게 이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섬모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섬모. 이물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섬모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물질들을 걸러줘야 되겠죠. 자, 근데 기관이나 기관지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이중충 모양으로 생겨서, 중충 모양처럼 생겨서 거짓 중충이라 합니다. 단층인데 중충으로 보이고 섬모가 있기 때문에 섬모, 그다음 원기둥이죠. 원기둥. 원주상피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입방상피 조직은 이렇게 입방체로 되어 있어서 분비하는 조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분비라든지 내분비, 샘에 입방상피가 되어 있고 평평한 것은 물질 이동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평평하다, 고기 비늘처럼 평평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충 평평상피는 이제 평평한 상피 조직이 중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있는 곳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세포의 모양이나 층이 변한다. 이행이라고 그랬죠. 이행. 다르게 변한다 라는 뜻이죠. 이행상피. 그래서 방광이나 요도나 요관이나 이렇게 소변이 가득 찰 때는 얇게 보이고 소변이 빠질 때는 두껍게 보이는, 그래서 모양이 원래는 이렇게 중충인데요, 얇게 보이고 두껍게 보이고 중충인데 단층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행상피라고 합니다. 콩팥 깔때기라든지 이렇게 방광에 소변이 찰 때 방광, 콩팥에서 방광은 올 때 요관이 있고 방광에서 소변이 배출되는 게 요도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변이 찰 때는 늘어나고 소변이 빠질 때는 쭈글쭈글하게 보이니까 이행상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4대 조직,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상피조직 중에서도 이렇게 모양에 따라 고기 비늘처럼 평평한 평평상피조직, 그리고 정육명체 모양으로 생긴 입방상피조직, 그리고 원기둥 모양처럼 생긴 원주상피조직, 그리고 모양이 변하는 이행상피,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